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9월 2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접하셨겠지만 한 1주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천궁2가 추가로 이라크에 수출됐다. 뭐 그 금액도 뭐 4조 원 가량 된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건씩 중동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일 품목으로 12조 원이 넘어가는데 최대 품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목에도 제가 적었지만 이 천궁이 이제 천궁 1, 천궁 2, 지금 LCM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상형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LCM 해상형이 금년 초부터 개발에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LCM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항공기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탄도탄용인데, 둘 중에 하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탄도탄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해상형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도전이 좀 있을 수 있다. 대항공기용은 뭐 큰 차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천궁뿐만이 아니라 LCM, 그리고 LCM 좀 있으면은 이제 또 한국형 아이언돔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한국형 KAMD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천궁2를 사간 나라들은 LCM을 사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사갈 가능성도 높다. 거기다가 사실 KAMD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 이 미사일들도 다 레이더가 있지만 사실은 조기 경보기, 초저궤도 위성,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이 다 또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엮어내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 배정하는 거, 최적화하는 거. 즉 이렇게 되면 그 나라들도 각자 나라에 MD 시스템을 다 갖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왜 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위성까지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정찰기, 무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근데 이게 죽을 고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천궁 프로그램을 죽이려고 했다. 자, 지금 요즘은 이제 딥스테이트나 네오콘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송영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자, 그런 걸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라크 국방부 LIG 넥스 1. 자, 이거 엄청난 뭐 1년 매출액 이상 가는 금액들을 계속 지금 수주를 해내고 있죠. 22년도 UAE가 끊었고, UAE와 사우디는 친한 나라고, 이때는 당연히 패트리앗이나 아스터, 유럽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사일들이 같이 고려가 됐을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시기적으로도 가장 뒤에 개발된 미사일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천궁 미사일은 러시아의 S350하고 뿌리가 같아요. 그때 돈을 주고 우리 프로젝트를 사실 시킨 거잖아요. 러시아가 어려울 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은 딱히 필요가 없는 미사일을 우리 사양에 맞춰서 개발해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력을 파견해서 기술을 배운 거예요. 기술을 배운 것이고, 또 그때 폐사 방식이긴 하지만 폐사 방식을 우리가 레이더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개발해 놓고 보니까 러시아도 괜찮네 이거. 이게 딱 빈틈을 잘 메꿔주는 미사일 시스템이다. 배치하기도 좋고, 가벼워서 기동성도 좋고. 그래서 뒤늦게 S350이라는 이름으로 제식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궁1 이미 배치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LCM, 천궁2까지도 러시아의 큰 DNA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거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죠. 러시아는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갖춘 나라예요. 미사일이랑 레이더랑. 예. 지금 우리가 서방권의 모든 미사일들 경쟁을 이기잖아요. 최신형이라는 것에 더불어서 이제 LCM 정도로 가면은 러시아랑은 이제 러시아의 DNA가 많이 옅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서방권 최고의 미사일. 단지 가격이 싸서 팔리겠습니까? 뭐 이라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UAE와 사우디가
그들은 무기를 쇼핑할 줄 아는 나라들이에요. 이제는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이기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이런 게 자꾸 겹치면 한 번만 더 겹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으면. 자, 그런데 미국은 패트리엇 후속 미사일을 지금 개발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별 그에 관련된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볼게요. 이게 이제 다 금액이 비슷해요. 자, 이 금액이 비슷한 이유는 수입해간 포대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충 가격이 셈이 돼요. 한 포대당 얼마씩 받는 건지. 또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 포대를 배치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겠는지. 물론 수출용이 값이 더 비싸겠지요. 자, UAE 같은 경우에도 지금 A사 레이더 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패사가 아닌 A사 레이더가 아마 실려 나갔을 거예요. 사우디, 이라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그 레이더를 천궁 3에 지금 활용하려고 하죠. 뭐 패사와 A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이들 나라는 다른 방공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는 LSM이 있을 거기 때문에 LSM 레이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천궁은 천궁의 역할이 딱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레이더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천궁 시스템 밖에 없는 나라는 천궁 레이더가 더 좋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회사에서 A사로 가면 더 좋겠죠, 당연히. 네. 자, 이제 그런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3연전을 해서 3연전을 연속적으로 다 승리했다. 이러면 판가름 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니,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못 한다. 그리고 좀 개발하려고 잘 될 것처럼 보이면은 중단을 시키려고 한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송영무와 천궁2의 관계예요. 그래도 어떻게 버텨내고 개발을 해내면은 이제는 비하한다. 낮춰 부른다. 쓸모없는 거다. 이게 뭐냐, 미국의 딥스테이트 70몇 년간 지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핵심인 네오콘, 군산 복합체조, 그들의 무기체계에 우리는 종속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거의 하부 구조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형성이 안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순진한 거죠. 자, 송영무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많다. 정치권에도 있고 언론에도 무수히 많다. 자, 그걸 견뎌내면서 싸워서 해낸다는 것은 그거에 반발하는 국내 세력이 있다.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자, 이번에 윤석열이 소위 말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결정들을 내리지만 엄연히 반대 세력이 크게 있습니다. 국민들을 믿고 가겠다라는 세력들이 이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격렬한 전투가 늘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송영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수량을 얼마나 사갔는지가 나와요. UAE는 12포대를 사가지고 갔고 사우디는 10포대를 사가지고 갔어요. 자, 보면은 자기 나라에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갔는데 많이 사간 거란 말이에요. 대충 한 포대당 가격이 3억 달러? 3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재 환율로 한 포대당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천억 원. 포대 하나당. 예. 자, 그 포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면 레이더가 당연히 있고, 교전 통제소가 있고, 발사대 차량이, 지금 발사대, 그림 속에 있는 게 발사대 차량이죠. 이게 4대가 있어요. 자, 각 발사대 차량은 8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발전 차량 있고,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발전기가 있어야 되죠.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예비 탄약, 예비 미사일을 또 사가지고 갔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포대당 뭐 몇 발의 예비 탄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이게 흘러나온 정보들 취합해 봤을 때 우리는 천궁1 포대를 20개 포대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천궁1이 대체했던 호크 미사일, 미제 호크 미사일, 그게 20개 포대 정도 있었거든요. 자, 그거를 대체를 했고 20개 포대 배치가 끝났고 천궁2는 처음에 7개 포대를 배치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훌륭하다. 자, 즉 그거는 27개 포대 정도 되면은 천궁으로서 사거리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를 전역을 다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궁2로 넘어오면서 대탄도탄 능력이 부여가 됐어요. 성능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20개 포대 한다. 40개 포대가 우리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자료를 보면 2028년 정도까지 20개 포대를 마저 설치한다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확보 중이에요. 예. 자, 우리나라는 40개 정도 포대를 가지고 있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LSM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은 LSM의 육상에 한반도 남단에 필요한 포대 수는 4개 포대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즉,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천궁 같은 경우는 27개 포대가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을 LSM은 4개 포대로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이제 견주어 보면은, LSM의, 즉, 뭐, 동서남북 하나씩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요. 그래서 요 세트 하나, 요 포대 하나가, 한 4천억 든다. 예, 국내에서는 그만큼까지는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LIG가 최근에 잘해보겠다고 이런 여러 CEO가 나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아시아, 중동을 거쳐서 북아프리카 이런 부분들로 가겠다. 자, 지금 다원화 사회로 다극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누구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MD 체제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아요. 어제도 뭐 다른 말씀도 드렸지만, 네. 대신 각자 도생해야 돼요. 이제 내가 내 국방을 딴 데 기대하는 시절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단극화 체계가 미국 위주의 패권 체제가 유지된 게 지금 한 40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유럽을 위시한 많은 방산업체들이 위축됐습니다. 왜 투자를 안 하니까? 왜? 방산이라는 것은 비싸거든요. 그동안 단 데다 써먹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무기 개발이라는 게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해왔거든요. 남북 대치 국면이라는 것 때문에. 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요구와 맞물린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는 이걸 탁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수출도 되겠다. 그 안목은 되게 통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주자가 천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천궁2는 지금 더 잘 팔려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LSM까지 겹치게 되면은 세트로 나간다, 이제는. 한국형 아이언돔, 정찰자산, 뭐, 심지어는 인공위성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비전을 한번 선포할 만한 상황이다. LIG 입장에서는 좀 그래 봅니다. 예. 자, LSM이 이게 24일 금년 초에 나왔던가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 개발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양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28년부터 배치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드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제 뒤에 그림에 보여,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미사일을 이 뉴스에서는 SM의 시험 발사라고 이제 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밑에 그림 넣어놨죠. 이 뒤에 부스트가 붙는다 하더라도 저 그림하고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 중인 비밀 자산을 보여준 거예요. 저거는 SM3급이에요. 예,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이에요. 네, SM이 전혀 아닙니다, 저거는.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천궁1을 개발하고 천궁2로 넘어가고 LSM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 그림을 금방 보셨고, 그 다음 한국형 아이언돔, 그 다음 한국 하늘의 정찰 자산들, 그 네트워크로 엮는 기술, 이런 것들이 천궁1에서 무너졌으면 그 뒤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업계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계적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필요한 ROC를 딱 설정해주고, 당연히 우리 군에 필요한 적절한 ROC를 제한하는 거죠. 그건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절대적인 무기가 태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ROC를 맞추면 그것을 일단 사줍니다. 그래서 업계가 돈을 벌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네. 여기 보십시오. 2017년 10월 30일에 나온 기사예요. 국산 요격 미사일 MSM, 이게 천궁1이에요. 당시 양산을 돌연 보류했다. 좀 전에 LSM 보여드렸죠. 양산 내년부터 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 개발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군이 요구하는 걸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천공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양산을 보류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 생산 안 해. 이거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때 무너졌으면은 우리 지금 같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뭐 UAE 팔고 뭐 1년 만에 한 것씩, 그 다음 사우디, 그 다음 이라크, 그 다음 세계시장, LIG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가 엄청나게 핵심적인 사안이었어요. 송영무가 이거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문재인의 청와대에 반해서 청와대는 이거 잘 모를 거다. 정권으로 막아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부에 큰 다툼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 송영무의 뒤에는 미국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지금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게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군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방장관한테. 자, 기사 볼까요? 엠셈 양산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 소식통. 다 개발해놓고 생산 안 한다 이거예요. 왜? 패트리엇도 있는데. 그리고 LSM 개발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데 이걸 왜 해? 차라리 LSM 개발하는데 돈을 더 쓰는 게 낫지. 이런 식의 논리를 송영무가 했거든요. 송영무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국방장관이었어요. 자, 17년 10월 30일 방추위를 연기합니다. 방위사업 추진을 지금 결정하는 거죠. 이때 양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양산을 안 한 거예요. 보류하면서. 그 다음 1조 얼마 되는 돈이 1차 양상분이겠죠. 아까우니 LSM 개발할 때 같이 가면 좋겠고 그래도 늘려야 된다. 이거 핑계를 댄 거예요. 단계적 개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궁의 역할이 있고 천궁2의 역할이 있고 SM의 역할이 있어요. 왜? 우리는 다청 방어막을 필요로 하니까. 맞습니까? 그래 따지면 한국형 아이언돔은 왜 해요? SM으로 다 하지. 이거는 핑계예요. 근데 이 핑계를 국방부 장관의 결정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모른다라고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뒤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을 넣어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미 이때 기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송영문 우리 국방장관인데 미국 딥스테이트의 대표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첩이죠. 청와대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인제 설명이 돼요. 어떻게 장관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 그때 미국이 원했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 당시에 지금과는 다른 것들이 미국과 한판 붙은 거예요. 이때 송영무라는 대타를 꺼내서 예. 국방장관까지 한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내가 문재인의 청와대를 누를 수 있다. 측면 지원을 받으면 미국에 예.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일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자, 17년 12월 16일에는 청와대의 지시를 다시 한번 뒤틀죠. 소요 재검토 후에 양산 결정해라라고 계속 뒤로 빼는 거죠. 자,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양산하기로한 포대가 다 필요하냐?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 이거는 줄이라는 시도 내지는 계속 뒤로 연기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그 빈틈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러자 1월 22일 날 18년에는 축소 없이 7부대 양산하기로 이 얘기를 뭐 국방장관이 내렸겠습니까? 송영무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다. 우리 청와대하고 문재인 청와대하고 송영무를 앞세운 미국의 딥스테이트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예. 자, 7부대 양산하기로 했다 하니까 다시 7월에 생산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된다. 장관 지시로. 예. 또는 생산을 전후반 나누어서 해라. 계속 위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자 2018년 8월에 결국 7부대 생산 기록 원래대로 이렇게 뒤죽박죽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자기 임명권자한테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송영무의 뒷배에는 미국의 딥스테이트이 있고 그들의 미국의 목적은 우리 청와대 압박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독자 세력화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MD 밑에 있어라. 그냥 MD에 들어와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언론인들 엄청나게 많죠. 정치인들도 많죠, 여러분. 대신 거기에 반하는 세력도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 양쪽 간에 큰
전투가 벌어졌고 송영무는 대표적인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그가 우리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럼 간첩이죠. 예. 자, MD에 들어와라. 이거였죠.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MD를 하게 되면 지난번 사드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 같은 어떤 공깃돌이 우리가 MD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먼저 아마 그 공깃돌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중국에도 가깝지 않고 미국에도 가깝지 않다. 그 핵심이 우리 우리 무력을 키우는 부분은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형 MD를 한다는 거잖아요. 북한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줬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때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업계 관계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송영무가 졌죠. 미국이 졌죠. 되겠어? 했는데 쫙쫙쫙쫙쫙 해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 미사일을 무찌르고 전 세계에 잘 팔리는 최고의 미사일이 됐잖아요. 서방권에. 그래서 확보한 겁니다. 엘센 개발한다 했더니 야, 그 우리 사드도 있는데. 자, 지상용으로는 4포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해상용으로는 아마 더 많이 이 미사일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거 SM6 사고 SM3 사라. 그게 MD라는 논리하고 또 결합이 되면서 그거 부하 내동하는 내부 세력들 많았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히 언론인 같은 부류들.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랬으니까 국방부의 순애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랬고, 자, 이때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8월 21일에 원래대로 원안대로 생산되놓고 9월 20일 날 장관직 사임이에요. 잘랐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미국을 이겼다는 겁니다. 자, 이겼다기보다는 이때 다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북미 종전선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우리가 남한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은 미국 너희가 북한하고 타협하기가 되게 어렵다.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을게. 우리가 북한 설득해 줄게. 너희가 북미 종전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군이 남쪽에 주둔해도 된다. 대신에 이 땅은 우리는 무력을 되게 향상시킬 거다. 미국 너희가 지금 7함대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펼칠 수 있는 군사력보다 더 센 군사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이고 북한도 기대게 될 것이고 러시아도 같은 편으로 서서 방벽을 쳐줄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겁니다. 동맹관계의 재정립. 그게 이런 과정에서 나오고 이런 전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 독자 세력으로 갈까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동맹관계 재정립이에요. 난 너희 편에 서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힘으로 설 수 있어야 돼. 즉 그 말은 미국이 너희들 할 수 있겠어 그거?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래 항공모함도 하고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훨씬 낫거든요. 한국은 한국의 선택에 의해서 한 거예요. 중국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 해가지고 한반도 소통하는데 너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한반도 너희 편에 서줄게. 우리는 중국 패권보다는 그래도 미국 패권이 낫다고 본다. 기회가 더 많다고 본다. 이런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군력 신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안 돼. 미국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논리를 계속 부추기고 부채질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시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면 꼬리 쓱 내리면서 다른 이야기 물고 저쪽으로 가버리긴 하지만. 네. 자, 그래서 장관직 사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저 때는 한미 간에 많은 전략적인 대화가 있었다. 북한과의 대화도 있었다. 러시아와 간의 대화도 있었다. 여기서 그리고 미국이 솔깃했다. 여기서 아베가 획 돌아버린 겁니다. 자기를 배제하고 돌아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2021년 4월 3일에는 7개 포대에서 20개 포대로 확대 생산한다. 천궁2가 마음에 들었다. 자, 청와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진이 이 미사일을 시원찮은 걸 만들어 놨으면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에? 택도 없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한테. 그리고 우리 검은 머리 간첩 외국인들한테. 철체절명의 순간에 이걸 해낸 거예요. 지난번에 LSM 시험 발사 때도 보십시오.
딱 맞으니까 이종섭의 표정이 확 찌그러지잖아요. 맞았으면 안 돼. 여기에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 다 건너간 거예요. 자, 이종섭이 그랬을 때는 미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군산 복합체 정도의 차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미사일도 팔아먹을 수 있게 우리한테. 자, 그래서 장관직 사임하고 물러갔고 이때부터 이제 버티기 시작한 거고 2022년에 UAE에 4조 1천억 원 계약을 했다. 이때 얼마나 우리 국정원이나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천궁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꼽히고 있고 검증을 받았잖아요. 이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여기서 준동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거 지금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액면 가격으로 단순 수익 가격으로만 10조 원을 늘렸고 그 10조 원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몇십 조짜리예요. 그게. 그를 뽑은 우리가 대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그 몇십 조의 돈은 진짜 아깝지만 그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지역화폐 한다니까 뭐 후손들한테 빚을 갖다 앵기는 거라고 뭐 그 법안이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런 플랜카드가 동네에 막 붙어 있던데 이게서 자기신들의 한 짓을 보십시오. 몇십 조 해먹었잖아요, 벌써. 예. 자, 그래서 송영무가 왜 그랬을까? 예. 자,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서도 사람을 뽑았을 때 당연히 이제 박근혜 때 쿠데타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육군이 주도한 거였지 않습니까? 특전사하고 그래서 육군을 배제한 뭐 해군 참모총장을 국방장관 시켰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군 내부에서도 예.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패트리엇 추가 도입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미국 업계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SM3나 SM6를 계속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거 우리 함정 지금 늘리는 숫자 보세요. 그걸 전부 다 SM6로만 채우더라도 제가 옛날에 계산한 바가 있어요. 한 10조 원 정도 돼요. 2030년까지, 30년대 초반까지 KDDX, 뭐 호위함, 뭐 4 이런 거 다 하게 되면은 대충 필요한 미사일 숫자가 10조 원씩 정도 돼요. SM6로 다 깔게 되면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부 사긴 했지만 LCM을 해상행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 번에 주어졌던 기회에 실패를 했으면은 노리는 세력들이 보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안 되네, 그만 이걸로 하자. 거기서 매번 성공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KF-21로 똑같았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실패했으면은 딴지 긁고 들어왔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정치 외교적으로는 MB 체계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싸웠잖아요. 6.25 때. 자, 그러면 그리고 미군이 현존하고 있고 대만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중국 대륙과 너무 가깝고 또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국인 북한이 위에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최전선으로 삼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MD를 요구했다는 게 그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비 올리면서 국방력을 많이 신장했고 국방과 기술 우리 제조업 강한 부분을 최대한 다 끌었었죠. 키우는 김에 이것을 차세대 산업화하자. 좀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천궁2만 가지고 벌써 십몇 조를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달러로 치면 옛날로 치면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77년도 올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념 우표가 나왔어요. 100억 불 수출 100억 불 달성 기념. 물론 그때 화폐 가치와 지금 화폐가 다르지.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지만 천궁2로도 지금 100억 불 가까이 팔은 거예요. 자, 그리고 SM3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서 살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우리한테다가 뭐 핵미사일 쏘든 뭘 쏘든지 쏘면은 우리는 중간 단계 요격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방공망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쏠 때는 날아오는 시간이 제일 짧다는 게 제일 짧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거리 수백 킬로짜리 쏘면 딱 맞아요. 비행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돼야 돼요. 자, SM 중간 단계 요격을 하려면 ICBM 같은 요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도 몇백 킬로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각으로 쏴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떨어지면 우리 레이더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격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MD에 들어가라는 것은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초기 발사해가지고 고도 쫙 올라갈 때 미국을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막아달라는 거예요. 또는 중국의 미사일을.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치려고 하는데 한국의 중간 단계 방어막이 되게 거슬린다. 나의 타격의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총알바지를 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먼저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죠. 우리 한반도 남단을 위해서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이 필요 없다. 저 미사일은 미국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 애들 우리 목숨 걸고 미국을 지켜주는 건데, 그 미사일이라도 공짜로 줘야죠. 그러면 우리 보고 살아잖아요. 이게 미국 딥스테이트입니다, 여러분. 자, 미 군산 복합체 영향력 이걸로 이제 다 어루만지고 국민들의 대중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들죠. 군 내부 주요 인사들 보셨죠? 송영무만 있었겠습니까? 네, 많을 겁니다. 미국 딥스테이트의 장학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언론인들, 정치권에 있는 세력들, 예, 이들이 연합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국산 무기를 개발한다 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음에 천국 미사일 개발한다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패트리엇에 비교도 못해. 지금도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으냐 패트리엇이 나으냐. 엄연히 우리가 천궁2가 낫지요. 그러니까 사가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을 하는 걸 두려워해요, 전문가들이. 눈치를 봐요, 누군가를. 불쌍하죠. 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양심을 팔고 사는 거잖아요. 눈치 보고. 결국은 나라를 배신할까 말까 그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딱 지금 정리한 말을 아까 말씀드린 군 내부 관계자, 언론인, 정치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간첩들이. 만들기 전에는 안 될 거라고 하고 잘 되면 중단시키려고 하고 거의 완성을 해내면 깎아내린다. 이걸 버텨 이겨내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외교적 전략, 미국과의 협상, 동맹관계의 재정립.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이야기하고 러시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섰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뤄주지 않죠, 언론들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22년 1월에 보도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보면 비밀을 이야기해 준 셈인데 그때 정권이 바뀔 때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말뚝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게 LSM도 LSM2까지 한다. 네, 이게 아까 보도 KBS 보도인가요? LSM 양산 이야기 뒤에 비췄던 그 미사일 저는 봅니다. MSM3까지 있죠. 한국형 장사정 포요격 체계. 그리고 이 위에 적어도 실시간 정찰 위성들, 그리고 무인 정찰기들, 항공 통제기, 공중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GPS 위성까지. 그게 30년대 30에서 35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몇 년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을 틀지는 못할 거예요. 예, 잘라냈으면 아까 천궁 그때 잘랐어야죠. 송영무처럼. 예, 지금 늦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앞으로 남은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어떻게 해집기가. 그리고 미국이 이 전략에 동의를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게 동떨어져 있어요. 윤석열은. 그러면서 기시다 손을 잡았어요. 기시다 이 마음에 안 들어가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중요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